저는 지금 대형 카페 4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재력가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사실 그런 생활이 더 편하기도 하고요. 내가 부유해졌다고 해서 굳이 겉모습까지 화려하게 꾸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편안한 옷차림으로 외출했습니다. 소박한 바람막이, 재킷과 낡은 운동화, 그리고 내 손에는 오래된 에코백 하나. 오늘은 내가 소유한 카페 중 하나를 들르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매장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을 뿐이었죠.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점심시간이 지나고 매장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커피 향이 나를 반겨줬습니다. 아, 이 냄새는 언제 맡아도 참 좋구나 하고 혼잣말을 하며 자연스럽게 창가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문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갔을 때 신입으로 보이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마치 내가 번거로운 손님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어떤 걸로 드실 건가요? 순간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할게요. 주문을 마친 뒤 다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다른 손님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활기차게 응대하는 직원의 태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대충 입고 온 옷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나를 차별하고 있는 걸까? 의심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커피를 테이블로 가져다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테이블에 앉으신 분들 자리 정리 좀 해주세요. 나중에 퇴근 전에 다시 확인할 겁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려 했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는 전혀 그런 요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무언가 차별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녀를 원망하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매장의 인테리어, 손님들의 동선, 직원들의 태도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스치더군요. 몇 년 동안 공들여온 이 카페가 손님을 이렇게 대하는 곳으로 보이게 놔둘 순 없지. 카페를 나올 때 나는 일부러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날의 일을 곱씹으며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분명한 건 이 상황을 단순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나는 단순히 화를 내고 끝내는 대신 좀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옷을 입고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다시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가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 매장의 운영 방식을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기 위한 날이었죠. 이번 방문은 다를 거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내 이름은 김소영입니다. 현재 나이는 65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재력가라고 부를 때 나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의 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대형 카페에 4곳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투자한 부동산과 주식에서도 꾸준히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을 겁니다. 내 젊은 시절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고단했습니다. 20살이 갓 넘었을 때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학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 다니던 작은 동네 카페에서의 경험이 나중에 나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 몰랐죠. 그 카페는 내가 커피를 처음 배운 곳이자 손님을 대하는 법을 익힌 곳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커피 원두를 갈고 손님들에게 정성껏 음료를 내놓으면서 나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나만의 카페를 열어야지. 그 시절의 나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속삭임처럼 꿈을 혼자만의 다짐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자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신문을 배달하고 주말에는 가게에서 추가로 일하며 월세와 생활비를 제외한 돈을 차곡차곡 저축했습니다. 첫 번째 카페를 열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내 이름이 걸린 간판 아래에서 커피를 내릴 때마다 느끼던 행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카페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손님들에게 늘 정직하고 따뜻하게 대하려는 내 철학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손님들이 여기 커피는 맛도 맛있지만 사장님이 참 좋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가며 두 번째, 세 번째 카페를 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4개의 카페를 소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손으로 커피를 내려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손님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종 이렇게 편안한 차림으로 내가 소유한 카페들을 방문하곤 합니다. 오늘처럼요. 내 성격은 늘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지향합니다. 부유함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사업가 맞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 대답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일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모든 일을 항상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차별적인 태도를 느낄 때, 특히 내가 소유한 공간에서 그런 일을 겪을 때는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처럼 한 직원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을 때 나는 단순히 그것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내게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내 젊은 날의 꿈과 노력이 녹아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항상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손님이 누구든지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내가 가르쳐 온 철학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단순히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오늘의 사건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 신입 직원을 혼내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 카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직원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그들에게 손님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나타나는 것보다 나 자신이 꾸준히 보여주는 진심과 배려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진짜 정체를 드러내고 내가 이 매장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내가 가르쳐온 철학과 가치를 다시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말이죠.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오늘 카페에 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점장과 직원들이 나를 무시한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는 평범해 보였을까? 아니면 그저 무시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불쾌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 나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구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딸아, 오늘 엄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이 있었어. 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어. 딸은 내 목소리를 듣고는 다소 걱정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 엄마 많이 속상했겠다. 내가 카페에 갔을 때 신입 직원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 내가 평범해 보였겠지. 그래서 그런지 내가 무슨 중요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힘없이 빠졌습니다. 그 순간 딸은 조용히 내 말을 들으며 내가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딸은 언제나 나를 이해해 주던 사람이라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야. 신경 쓸 필요 없어. 딸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대처할지 그게 더 중요해. 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겸손한 척하면서 살아온 건 아닐까? 나 자신을 너무 낮추고 살아왔던 건 아닐까? 이제는 그들에게 내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알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 이제는 내가 좀 더 확실하게 나를 보여줘야겠어. 저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참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딸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그들도 다르게 볼 거야. 그때 딸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보여줄 기회일 수 있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해. 그래, 내가 어떻게 보여줄지가 중요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줘야겠어. 딸은 나의 결심을 지지하며 말했습니다. 응, 너무 과하게 나가지 않더라도 엄마만의 방식으로 확실히 보여주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딸과의 대화는 마무리되었고 나는 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대로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카페에 다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그들 앞에서 나를 확실히 보여줄 거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기회였습니다. 내가 입을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간편한 옷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벤츠 S클래스를 몰고 카페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하겠다고 생각하며 나는 준비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줄 거예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해요. 카페에 도착한 후 저는 차에서 내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분명히 보여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차에서 내린 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바로 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장님. 저는 사장 김소영입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오늘 제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 신입 직원들과 함께 저를 뵙고 싶습니다. 지금 괜찮으신가요? 잠시 후 점장은 제 요청에 응답하며 카페의 한쪽 구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향하며 오늘 이 자리가 제게 중요한 기회임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든 이제는 제 목소리를 들을 차례였습니다. 점장은 저를 보자마자 긴장한 듯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점장님, 오늘은 우리 카페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 카페의 한쪽 구석에서 신입 직원이 저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뜨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원은 얼떨떨한 모습으로 멍하니 서 있었고 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점장은 그 직원의 시선을 보고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의 목소리가 떨리며 흥분된 상태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생각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직원은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며 멈칫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네요. 카페 사장 김소영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입 직원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을 크게 뜬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긴가민가 하는 표정을 보며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모두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카페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카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점장은 긴장을 풀고 이제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먼저 기본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만족도입니다. 이를 높이기 위해선 첫째, 서비스의 품질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카페의 청결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제 말을 들었습니다. 신입 직원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며 신중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논의할 주제를 이어갔습니다. 셋째로는 직원 교육입니다. 모든 직원이 카페의 기본적인 운영 방침과 고객 응대 방식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교육. 좋습니다. 점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정과 교육 내용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점차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카페의 개선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자 했습니다. 직원들이 무엇을 더 배우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한 것들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길 바랐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신입 직원은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점점 더 제 말을 이해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카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책임감이었습니다. 회의는 점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나는 이번 회의에서 다룬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카페의 청결을 유지하는 등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방법들을 논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논의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나는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도입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받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할 점을 찾아야 합니다. 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객의 피드백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객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기 위해 카페에 QR코드를 붙여서 손쉽게 설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디어 좋습니다. 나는 점장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객들이 편리하게 의견을 낼 수 있겠죠. 그러면 고객들의 만족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나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청결에 대한 문제입니다. 카페의 청결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그만큼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소 일정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각 구역마다 책임자를 두어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점장은 내 말을 듣고 즉시 답했습니다. 청결은 매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책임감을 심어주고 청소가 잘 이루어졌는지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게 아주 좋습니다. 나는 점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면 청결은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세 번째 주제인 직원 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직원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고객과의 소통,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을 가정한 롤플레잉을 통해 실습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롤플레잉을 통해 실제 상황에 맞는 대응을 훈련하는 게 중요하죠. 점장은 내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교육 일정은 직원들의 근무 일정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조정하겠습니다. 또 교육 내용을 담은 자료를 미리 배포하여 직원들이 사전에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점장의 의견을 지지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실천 계획을 세운 후에는 실제로 진행되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항목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부분을 즉시 개선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점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책임자를 정해야겠네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점장의 계획을 승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을 빠르게 실행에 옮기도록 합시다. 회의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었고 나는 점장과 신입 직원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여러분이 오늘 이 회의에서 제시한 실천 계획들을 실제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점장은 내 말을 고맙게 받아들였고 신입 직원은 긴장이 풀린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조금씩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에 옮길 차례였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회의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카페의 변화에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점장과 신입 직원들에게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잘 이해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로 다짐하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반전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점장이 내 뒤를 따라 나가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계획들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지난번 방문 때는 그냥 일반 손님으로 오셨을 때 사실 너무 평범해 보였어서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 순간 신입 직원이 갑자기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때 카페에 오셨던 고객님이 정말 사장님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깐 카페에 들려서 커피 한잔 하려고 들렸어요. 순간 신입 직원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지 못했던 사실이 이제야 드러나며 나와 눈을 마주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입 직원은 나의 신분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나를 평가했던 순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입 직원은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경솔하게 행동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이렇게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어 다행입니다. 내가 사장임을 알게 된 신입 직원들은 놀라워하는 가운데 나는 그들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리더십은 단순히 지위를 넘어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점장과 신입 직원들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점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싶은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손님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카페에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는 신입 직원에게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지하게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돕겠습니다. 신입 직원은 내 말을 듣고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배우겠습니다. 나는 그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배워가세요. 여러분 모두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배운 점이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 직업 정신을 가지고 일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모든 일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가 결국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카페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점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태도로 일하겠습니다. 신입 직원도 다짐을 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오늘을 계기로 진정한 직업 정신을 배우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 배운 것처럼 그들도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카페가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곧 이 카페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나는 직원들과 점장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당신이었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실수를 보고 감정을 내세웠다면 그들도 그만큼 성장할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65세 여성 김소영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통쾌하고 감동적인 사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